네, 반갑습니다. 1월 12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조정을 좀 받습니다. 처음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그것도 예상한 대로 코스닥 쪽은 반등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상승할 땐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형주를 보면서 얘네가 어떻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수급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좀 하게 될 텐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시무시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는 매도인데, 매도의 양이 줄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보면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쏟아졌죠? 그 다음에 조금 덜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매수로 바뀌겠죠. 특히나 이제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 금융투자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 시장의 어떤 방향이나 분위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은 중소형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그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대형주들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로 간다. 이 말씀을 제가 한 1000번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귀에 딱지 앉은 거 한번 꺼내가지고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대형주 쉬면은 중소형주 이렇게 써있죠. 범위는 절름발이다, 이런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의 반등, 이거 스포일러 다 해놓은 거예요. 아시죠? 네, 이미 결론을 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내용들은 범위는 절름발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포일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내용들, 그리고 편안한 포트폴리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의 맥점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내려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편안하다. 시장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도 흐름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세는 아직도 우상향이라는 이야기예요. 방향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등주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단계 많이 올라간 주식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욕심이잖아요. 그것만 비우시면 시장이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포일러까지 하고 아주 좀 좋구나. 그죠? 자, 종합주가지수 볼게요. 자,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0.5%.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9만원에 매달려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13만원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간단하죠? 지금 갭 나간 부분,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만원을 전후로 해서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 5일선까지 깨졌다라면 일단 위에서 14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열받았겠죠? 지금 하이닉스를 물렸어. 손절매도 원칙들은 또 잘들 지키시잖아요. 어제 한 3% 빠졌고요. 근데 오늘도 3% 빠지니까 한 6% 빠졌겠네요. 그러면 손절매도 해야죠. 그런 전략들 세우고 가시니까 이게 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사실 손절매도라는 것은요, 내가 단타로 따라 들어갔을 때 그 리스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도 3%, 손절매도 5% 딱 정해놓은 것은 그런 거고요.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주 장기적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손절매도가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더 사겠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꼭대기에 사가지고 매도를 이렇게 짧은 순간에 쳐버리게 되죠. 에라이 좋대서 샀는데 다 망했네, 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8%까지 9%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9만원 깨지는 모습 보게 되면 어떡해요? 화나고 슬프고 그러겠죠. 오늘 저가가 89,200원 아닙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가가 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삼성전자로 물려서 마이너스 한 5%, 7%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매도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 개인들의 매수로 잡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매도하는 입장들로 보셔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대형주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0.19. 뭐 아침에 살짝 마이너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다 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0.19 막 또 마이너스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이제 조그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 또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형태의 조정을 일단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플러스 0.15. 네,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들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씩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코스닥 위주, 중소형주 위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한테 눈길이 또 돌아갈 겁니다. 이제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에 물렸어.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사야지. 이제 올라간 주식 사야지. 저평가된 주식 사야지. 그럼 그쪽도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거 팔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얘네들 또 확 올라가겠죠. 막 이렇게 그냥 또 엇박자 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형주 못 사가지고 막 화나고 안타깝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중소형주 팔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절로 옮겨 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다 올라오죠. 자,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네. 왜 못 가는 거야? 네. 삼성전자 신고가로 막 연초부터 치고 나가는데 왜 얘 못 가는 거야? 가죠. 네. 자기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협력사라고 해가지고 얘 혼자 막 달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 그런 그 가장 큰 수혜, 반도체 수혜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지만 얘들은 그 부분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오늘 팡 튀어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만 읽어가시면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4천억, 기관들 5천억 팔고 있는데 역시 금융투자 쪽. 근데 매도가 많지 않죠? 어제에 비해서는 3발의 피. 개인들은 오늘도 1조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확장되지 않는다라면 개인들의 매수는 줄어들 것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닥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은 네, 그 뭐 매도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막 공격적으로 막 터진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면 어제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처럼 시간의 상한가인데 상승했다가 이제 음봉 꾹 떨어지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어제 시간에가 9.7%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 보통 갭상승 치고 나가야 되는데 갭상승은 나왔지만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간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중소형주 쪽으로 완전히 자금이 넘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쪽에서 더 독한 조정을 보이고 거기서 끄집어낸 자금들이 이쪽 중소형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당분간은요 대형주 쪽 많이 올라간 주식들보다도 이렇게 아래쪽에서 준비한 종목들 아니면 아래쪽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막 올라가 있는 거 막 쫓아가서 따라가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어려워요. 대형주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또 개기셔야죠. 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조정이 끝나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왜냐면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만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돌아설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늘려가시거나 이런 전략들을 다채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대형주 올라갈 때 중소형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중소형주들 더 사주고 더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CJ 같은 경우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못 가던 시절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거 보시면은요, 오늘 롯데케미칼 잘 나가네. 네, 그죠? 롯데케미칼. 네, 화학주들 중에서 또 대장.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런 거, 금융주 섹터, 그 다음에 건설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경기 부양. 유동성 장세의 가장 핵심 화학이고요, 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도 말씀드렸죠. 네, 이마트. 오이구 잘 가네요. 이런 거 대덕전자에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 의미를 그냥 아시게 종목 이름만 이제 들으셔도 대충 감이 딱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조정 나오고 있죠? 네. SDI는 조정이 안 나와요. 왜요? 네, 어제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 네, 네이버 다 조정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 좋다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중요하게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막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비관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네,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카카오, 이제 호텔신라 매수 쪽 들어가네요. 호텔신라도 이제 괜찮은 위치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환경이 조금 개선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렇게 소비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분위기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매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매도하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네. 근데 아직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조정이 좀 들어가도 현재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철강 이런 것도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늘 매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큰 흐름만 보세요. 큰 덩어리, 아주 큰 덩어리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 더 간다고 안 간다고 더 간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네, 아시겠죠?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시장은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어요. 들어가 있으면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힘이 계속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대형주를 가지고서 약간 조정을 받는 게 지금 이번 주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를 너무 띄우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두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지나서 네, 주말 정도 돼서 또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주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경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밑으로 왕창 빠지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왕창 빠지더라도 사실은 괜찮아요. 왕창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해도 괜찮겠죠. 저는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주가가 좀 내려가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과매수가 완전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겠죠. 그럼 중소형주의 강세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조정과 중소형주, 지금은 거의 물과 기름처럼 딱 대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이 흐름을 잘 타셔야지만이 포트폴리오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리가 버틸 것이냐 차익을 챙길 것이냐에 대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있다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세요. 13시 30분이요. 13시 30분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들어오시면 오늘 또 이야기 짜잔 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신다면 오늘 네, 무료 라이브 오후 방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